이번에는 if else문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차를 이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산술적인 계산으로 보면 어려운 거 없죠. 그냥 빼기예요, 빼기.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개의 정수를 입력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맨 처음에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정수를 입력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이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에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입력받는 수가 큰 수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입력받는 수가 큰 수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 입력받는 수가 큰 수인 경우, 두 번째 입력받는 수가 큰 수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눠져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이므로 if else를 이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이고, 첫 번째가 큰 수일 수도 있고 두 번째가 큰 수일 수도 있죠. 그래서 처음 배워갖고 이제 뭐 형식 외우기도 급급하고 코드 짜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보고서 이제 그거를 이제 판별을 못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거는 경험의 차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비슷한 게 나왔을 때 거기까지 이제 생각하는 거를 이제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보면 뭐 순서는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이것도 역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된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할 때 두 번째가 큰 수와 작은 수를 구분을 해야죠, 우선. 그러면 이게 세 번째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입력을 받는 거, 우선 입력받을 정수 int n1는 0, 첫 번째 입력받을 거 n2는 0, 변수 선언하고 스캐너, 객체 생성을 하고 n1에는 시점 next int, 그 다음에 입력받는 거를 변수 1, 2에다가 저장을 하고, 여기에서 큰 수인지 작은 수인지를 이제 구분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구분을 한다지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코드를 이제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는 여기에서 2번하고 3번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n1이 큰 경우는 이제 if n1이 n2보다 큰 경우, 조건식이죠. n1이 n2보다 큰 경우 하나가 나올 수가 있고, 두 가지니까 n1이 크거나 n2가 크거나 해. 그러면 여기 그냥 두 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else로 끝내면 돼요. 여기다 if else n2 n1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면 n1이 크기 때문에 이제 차를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변수 하나를 더 선언을 할게요. 차를 저장할 변수 val은 n1-n2 고, 이 밑에 s는 반대죠. n2-n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할 때는 system.out.println val 하면 이렇게 첫 번째 거를 만약에 여기에서 50, 85 이렇게 하면 35가 되는 거고, 반대로 85, 50도 한번 해볼게요. 85, 50 해도 3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출력하는 거를 뭐 이 안에 이렇게 각각 하나씩 써도 결과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굳이 하나만 써도 될 걸 두 번을 쓸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짜는 방법도 있고,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꼭 이제 뭐 결과를 이제 산출해 내는데 꼭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코드들을 이제 보면서 내가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뭐 제로 베이스에서 딱 기본적인 것만 갖고 코드를 짜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면서 거기에서 내가 좋은 방법을
계속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정수로 이제 최대값을 저장할 변수, 최소값을 저장할 변수를 하나 만들고, 최소값은 요 max라고 하는, 최대값은 max라고 하는 변수에, 최소값은 min이라고 하는 변수에 넣어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큰 수하고 이제 작은 수를 이제 구분을 하는 거는 이 min하고 max라는 변수 쓰게 되면 이번 과정을 따로 이제 뽑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if n1이 n2보다 큰 경우, n2보다 큰 경우, 그리고 뭐 조건문은 똑같아요. 조건문은 똑같은데, 그러면 n1이 크기 때문에 max에다가는 n1을 넣어주고, 그리고 반대로 min에는 n2를 넣어줘요. 밑에는 반대죠. 밑에는 n2가 큰 거니까 반대 2를 넣어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요. 큰 수에서 작은 수는 최대값은 max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있고 최소값은 min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과정 조건문을 거치면 무조건 뭐 n1의 최대값이 들어가 있건 n2의 최대값이 들어가 있건 max에는 최소값, max에는 최대값, min에는 최소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정수의 차를 이제 하면 여기서는 무조건 차는 max 마이너스 mi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85, 50 해도 35가 나오고, 그 다음에 50, 85 해도 35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코드를 짤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다른 사람이 짜놓은 코드를 보는 것도 꽤 이제 좋은 공부가 돼요. 그래서 뭐 친구가 있으면 친구가 이제 뭐 짜놓은 코드를 한 번씩 이제 같이 보고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생각해 봐서, 꼭 내가 짠 게 좋은 걸 수는 없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내가 짠 거니까 내가 짠 거는 무조건 좋아야 되니까 나는 내 방법만 고수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짠 코드가 있어서 그게 좋으면 그 코드를 다음부터 내가 짤 때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최소값, 최대값 구할 때 이제 사용하면 꽤 유용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이제 코드예요.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자는 M, 여자는 F로 표기를 하고 18세 이상은 성인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성별은 M하고 F, 그리고 나이를 입력받아서 성인 남자 여자, 미성년 남자 여자를 이제 구분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어떤 형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야 될지 절차를 생각을 해보면, 1번은 이제 성별하고 나이를 입력받는 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입력받은 거를 바탕으로 성인 남녀, 미성년 남녀를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구분하는 기준이 나이의 기준하고 성별의 기준,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코드를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관적인 방법으로 그냥 보면 이제 뭐 한번 코드를 짜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1번은 나이, 성별을 입력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입력받은 거를 바탕으로 나이로 구분하고 성별로 구분을 하는 거죠. 조건문을 써서. 그래서 int age는 0. 그리고 이제 M하고 F로 입력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자열로 입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string gender는 null. 이제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값으로 초기화를 할지 정해지지 않으면 이제 0을 넣는 거고, 이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null 초기화를 시켜요. 이제 이 스트링은 이제 객체인데 클래스인데, 이제 클래스를 초기화시킬 때는 이제 null로 초기화를 시켜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5장 가면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입력을 받아야죠. 그러면 스캐너 객체를 생성을 해서 스캐너 객체를 생성해서 나이는 age에다 입력을 받을 거죠.
그래서 c.next int. 그리고 이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next int로 입력을 받으면 안 돼요. 이 next int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아닌 값이 이제 키보드 입력을 하면 이제 exception 예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next 여기 next를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입력받은 걸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system.out. gender 나이는 17에 그냥 뭐 대소문자 그냥 M으로 할게요. M으로 하면 이렇게 17M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얘는 이제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받은 다음에 이제 뭐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성별, 나이. 그래서 이걸 할 때는 뭐 가장 쉬운 거는 성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성별 안에서 다시 나이를 나누건 아니면 나이 안에서 성별을 나누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성별로 한번 성별을 우선적으로 한번 나눠보면 if 그 다음에 성별은 이 젠더라고 하는데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젠더가 뭐와 같을 때 M과 같으면 남자 아니면 여자죠. 그래서 얘도 if, else를 그냥 사용하면 돼요. 두 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근데 문자열을 비교할 때 이렇게 equal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죠. .equals equals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 대부분 뭐 그냥 equal 써도 제대로 결과값이 나올 경우가 있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 equals를 사용하면 100% 이제 결과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 equals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면 남자, 여기면 여자. 그럼 남자 안에서도 성인 남자, 미성년 남자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조건문 안에서 조건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age가 18세보다 크거나 같으면 age가 18세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는 성별이 남자고 여기는 성별이 여자죠. 그리고 여기는 나이가 이것도 18살 이상 미만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if s만 있어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성인 미성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남자면서 성인인 거는 성인 남자라고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성인 남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미성년이니까 남자는 다 똑같아요. 미성년 남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인 경우는 요거를 나이 어차피 성인 미성인인 경우에 똑같기 때문에 여자 안에서도 미성인 여자, 성인 여자, 미성년 여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맨 처음에는 나이니까 나이는 19세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F를 입력을 해요. 그러면 무조건 M이 아니면 이제 여자기 때문에 성인 여자가 나오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19세를 하고 여기 대문자 M이기 때문에 소문자 M을 입력을 하면 여자로 가요. 이렇게 그걸 주의를 해야 돼요.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M으로 하면 성인 여자로 가요. 대문자하고만 비교했을 때 이제 같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19하고 M M을 하면 성인 남자가 되는 거고 또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다 나오도록 검사를 해봐야 돼. 그러면 17세에 M 나오죠. 그리고 17세에 F 하면 미성년 여자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FM에 대해서 이제 뭐 각각의 케이스에서 따로 해주려면 여기에다가 뭐 대문자 소문자 가리지 않고 이제 해주려면 여기에다가 오화연산자 쓰고 소문자 M, 여기도 if가 아니라 if S로 해서 대문자 M, 대문자 소문자 F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다시 해보고, 여기서는 우선 이렇게 성별로 나눠서 하는 방법이 따로 첫 번째 경우고, 이제는 나이 안에서 성별로 해보는 거. 이것도 뭐 결과는 똑같아요. 나이 안에서 성별을 이제 그러면 나이 안에서 여기는 성별이고 이 바깥에 있던 조건문이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다 성인인 경우고 남자가 아니면 여자니까 여기는 성인 여자.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들어오는데 여기가 미성년 남자. 미성년에서 남자니까 미성년에서 남자니까 미성년 남자. 미성년 여자. 이렇게 해도 이제 짤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결과값만 제대로 나오면 이제 코드는 크게 문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 다 해봐서 이제 나오면 큰 문제는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상관은 없어요. 어떤 게 뭐 정답이고 어떤 거는 틀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두 개의 관계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짤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소문자를 모두 다 이제 구분을 해주고 싶어요. 대문자 M일 때도 남자, 소문자 M일 때도 남자.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만족을 하는 거는 오화 연산자라 그랬죠. 그래서 이퀄스 소문자 M, 대문자 M. 이렇게 하면 이제 소문자가 M. 그래서 요 두 가지 남자에서만 보면 대문자 M이 입력이 됐을 경우, 대문자 M이 입력이 됐을 경우에 첫 번째 거는 true, 두 번째 거는 false가 나오죠. 그래서 오화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 false하고 true를 이제 오화 연산하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 true의 값이 나와서 이제 남자인 게 되는 거고, 소문자 M일 경우 첫 번째 거는 false, 두 번째 거는 true가 나오기 때문에 얘도 결과적으로 true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F를 한번 볼게요. F는 M이 아니니까 false, 그리고 두 번째 것도 false가 되는 거죠. 소문자 F는. 그래서 얘는 false가 나와요. 그래서 여자 쪽으로 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인 경우도 소문자, 대문자 다 해주고 싶으면 여기다가 S만 쓰는 게 아니라 S if를 써서 여기에다가도 조건식을 이렇게 넣어주고 F, 소문자 F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if, S if 배울 때 S가 하나가 더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대소문자가 아닌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에러 처리할 때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에러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셔도, 실질적으로 이게 뭐 가장 이제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완벽한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무조건 뭐 이렇게 못했다고 내가 못 짜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내가 좀 많이 노력을 하면 이게 첫 번째는 나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아닌 걸 입력을 했기 때문에 17 M 남자, 그 다음에 17 M 남자 나오죠. 그 다음에 19 F 해도 여자 나오고, 19 F에도 여자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태까지 했던 케이스 중에서는 가장 완벽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